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에서는 이 둘의 온도는 같은 온도의 크기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면 물의 어는 점도 0도씨, 물의 녹는 점도 0도씨. 그치?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그리고 그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될 때,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이 녹는 과정이지. 그래서 녹는 과정을 우리가 융해라고 그래. 융해.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융해라는 표현 대신 또 어떤 표현을 또 쓰나? 들어와. 자, 융해라는 표현 대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응고라는 표현도 쓴다. 응고. 아, 응고란다. 소리. 아이씨. 용융. 그래서 이 녹는 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기로 하냐면은 용융점이라고 그래. 용융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녹는 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용융점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치? 자, 이거 궁금하지 않아? 아, 궁금해져. 이런 것들은. 자, 왜냐면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조금 높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보통 한 100도씨 정도에서, 자, 100도씨 전후로 했을 때 거기가 녹는 점이면, 그러니까 100도씨보다 낮거나 100도씨가 조금 높거나, 그럼 우리가 이제 용융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0도씨니까 아, 얘는 용융이 아니라 녹는 점. 근데 용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데 아, 나는 얘를 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열을 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얼음을 물로 녹이는 것보다 더 몇 배, 뭐 10배 이상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줘서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 몇백 도씨. 그래서 막 소금같이 막 800도씨에서 막 녹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이제 철광석, Fe2O3 철광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0도씨. 막 이때 녹아. 그래서 막 이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같은 경우 막 3500도씨.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녹는 점이라는 것을 안 하고 용융점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용융점은 녹는 점이 꽤 많이 높을 때 용융점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은, 자, 녹는 점이라는 표현은 그냥 녹는 점이 높지 않을 때는 그냥 녹는 점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이렇게 어떤 표현적인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우리가 입자의 운동을 보게 되면 고체하고 액체 사이에서 입자 운동이 누가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액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고체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서 떠는 진동 운동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액체는 그 진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병진 운동. 그래서 이 병진 운동 때문에 액체나 기체는 흐르려고 하는 성질. 무슨 성? 흐르려고 하는 성질. 아야, 얘들아. 유동성. 그렇지. 이거 유동성의 표현은 나오니까 좀 알아도.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유동성을 갖게 돼. 자, 그러니까 입자 운동이 고체보다 액체가 더 크지. 그럼 입자 운동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자, 그 입자의 운동을 결정하는 촉도. 그게 바로 뭐야? 온도잖아.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보면은 고체하고 액체를 비교했을 때 온도는 액체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봐봐. 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도씨 하고 그다음에 40도씨야. 온도가 얘가 더 높잖아. 근데 물은 여기에서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40도씨에서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를 놓고 보면은 온도는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높고 액체보다 기체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용융이 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 맞니? 그래서 온도를,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 물질은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주위의 열을 흡수해야 돼.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용융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자, 뭐가 되냐면 흡열이 된다는 거야. 흡열. 됐지? 근데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줄어들어야 돼. 즉, 물질의 운동이 줄어들어야 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것도 이제 배울 텐데, 중3 때. 자, 에너지는
자, 에너지, 열 같은 경우가 에너지야.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열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그럼 열 에너지가 많은 것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것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 그 차이만큼의 열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주위로 열을 방출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은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발열이라고 한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에너지 관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융해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죠. 그럼 이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융해열이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응고되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지. 그럼 이때 방출된 열을 뭐라고 그래? 응고열이라고 그래. 응고열. 그래서 에스키모인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집이 이글루라는 얼음으로 만든 집이야. 그러면 겨울에 추웠어. 자, 집 안에 온도가 내려가. 아유, 덥네. 아, 춥네. 난방해야지. 그래서 막 난로를 펴. 큰일 나지. 얼음집이 녹아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야. 얼음 바닥에다가. 또 벽면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그 방 안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는 거야. 알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이러한 상태 변화와 이런 에너지 관계까지 같이 좀 알아두자는 거야. 알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될 때,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다. 그럼 온도가, 그래, 우리가 고체를 가열했어요. 온도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도 올라가면 뭐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알겠지? 그래서 입자의 운동. 그러면 이때는 흡수한 열은 전부 다 어디에 사용이 됐다?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다. 그래서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다.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구간은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어. 그래서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입자 간 인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자 53도씨가 됐더니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자, 뭐가 일어나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돼.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체인데 자, 얘네들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야. 그럼 불규칙하게 바뀌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체에서 액체로 할 때 이 모든 인력이 다 끊어지는 건 아니야. 모든 인력이 끊어지는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야.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인력이 끊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끊어지면서 상태 변화가 되니까 인력을 끊기 위해서는 뭐야? 열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이 53도씨가 바로 자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될 겁니다. 알겠지? 그 녹는 점에서 온도가 왜 일정할까요? 가한 열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상태 변화, 인력을 끊는 데 사용이 됐다. 즉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끊는데 그래서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는 온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어. 알지? 그리고 물질마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물질마다 입자들의 뭐가 달라? 인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어떤 물질은 약간만 열을 가해도 쉽게 끊어지고 어떤 물질은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 끊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마다 가지는 뭐다? 고유한 값, 물질의 특성값이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지?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에 어떻게 돼? 여기는 온도가 또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쭉 올라가. 그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뭐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가한 열은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더 가열하면 얘는 쭉 가다가 어떻게 돼? 인력이 완전히 다 끊어지면서 기체로 바뀐단 말이야. 끓는단 말이야. 그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게 바로 이제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끓기 전에 이제 여기서 가열을 중단해. 그럼 가열을 중단한 다음에 이제 냉각을 시킬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을 흡수한다면
냉각 곡선에서는 자, 열을 방출합니다. 자, 냉각 곡선에서는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 여기가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자, 바로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입자 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요 액체 입자들 사이 인력이 강해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간격이 점점 가까워진다. 알지?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짧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니? 자, 불규칙한 배열에서 규칙적인 배열로 어떻게 돼? 이때 자, 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자, 요때는 이제 뭐냐면은 왜 온도가 떨어지지 않냐? 입자 운동이 아니라 자,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 상태 변화가 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무슨 열을 방출해? 응고열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에 이 방출된 열이 자, 이 열이 방출되는 이 과정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입자 운동이 아니라 상태 변화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고체가 됐어. 그럼 그때 이제 온도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온도가 내려가네. 자, 입자 운동이 줄어드네요. 자,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줄어들고 그래서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커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 온도가 올라가면 인력이 작아집니다. 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인력이 작아져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은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응?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그럼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럼 입자 간의 거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바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봤을 때 고체하고 같은 질량일 때, 같은 질량의 부피 봤을 때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비교하면은 부피 관계는 이제 이렇게 변하고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부피가 아주 약간만 변하지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는 부피가 굉장히 많이 변해.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부피가 한 몇 배 정도 증가하냐면 1000배 정도. 1000배 정도. 그래서 부피는 대략적으로 약 이렇게 가면서 한 1000배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우리가 있잖아. 어떤 연료를 저장할 거야. 그치? 연료를 저장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판, 부탄, 뭐 이제 정확한 용어는 프로페인, 뷰테인이야. 얘네들은 25도씩 우리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그럼 얘를 기체 상태로 용기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유리할까?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유리할까? 응? 자, 어떤 기체 연료를 기체 상태로 용기에다가 통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유리한 걸까?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유리할까? 경제적으로. 액체지. 그치? 왜냐면 기체보다 액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피가 100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같은 용기의 부피 안에서는 액체가 기체보다 어떻게 해요? 1000배 이상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부탄가스통 있지? 흔들어봐. 찰랑찰랑 돼. 왜? 그 안에 액체거든. 그치? 그리고 이게 딱 앞에 눌리면 어떻게 돼? 그게 액체가 이제 기체로 빠져나오는 거야. 왜? 연소가 될 때는 기체가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탄다는 거는 연료가 무슨 상태일 때 탄다? 기체 상태일 때 타는 거야. 양초에 우리가 심지에 불을 붙이잖아. 그 연료는 심지가 연료냐, 양초가 연료냐? 양초가 연료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고체 파라핀이라고 불러요. 파라핀. 그러면 이 심지는 뭐냐? 이 심지의 열에 의해서 양초가 녹아 들어가요. 그치? 녹은 양초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 양초, 액체 상태의 양초가 기체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기체가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어디가 가스불 어떻게 돼? 가스 열고 돌리면서 딸깍대면 작은 스파크만 해도 불이 붙잖아요. 근데 석유에다가 스파크 막 일으켜봐 불이 붙냐고 안 붙어. 자, 숯에다가 나무에다가 또는 뭐 석탄에다가 스파크 막 붙여봐. 해봐. 불이 붙냐고 안 붙어요. 왜? 액체는 얘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기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 기체, 스파크의 에너지 가지고서는 기체로 바뀔 수가 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 실험실 보면 이제 그 실험실 있고 이제 그 실험대가 있어. 실험대에 이제 철을 이제 센 뭐 이제 큰 접시 같은 거 갖다 대고 알코올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봐.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알코올이 이제 파란색 불빛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코올이 있잖아요. 여기 알코올이 있으면은 요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불이 붙어요. 왜? 얘네들이 기체가 돼야 하거든. 그래서 요 액체가 기체가 됐다. 이 기체가 연소가 되는 거야.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소라는 것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연소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얘는 액체가 됐다가 기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하고 온도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가게 돼.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 어떤 게 예외일까? 바로 물이야, 물. 물. 자, 고체인 얼음하고 액체인 물을 비교했을 때 자, 부피가 원래대로 따지면 물이 더 커야 되지? 그런데 자, 바로 요 관계 성립됩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할까요? 뒤에 우리 밀도 나오잖아. 밀도하고 연결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된다. 이건 이제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 그래서 예외적인 건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만약 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 여기가 물이야. 자, 물은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이 되냐면 평면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평면적으로 물 입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 그 안에서 막 움직여. 근데 얘가 얼음이 딱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사면체 한번 그려봐봐. 정사면체. 정사면체 있으면 물 입자들이 정사면체 꼭지에 놓여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면체 중간에 놓여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 인력이 막 생겨. 인력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평면적이니까 입자들이 평면적으로 쭉 쌓이겠지. 그러다가 이 입자들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정사면체처럼 입체 배열을 갖게 되는 거야. 입체 배열. 그러니까 입체 배열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요 사이사이에 뭐가 생겨? 공간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입체 배열을 갖다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빈 공간 때문에 오히려 부피는 더 커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커져. 우리가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냉동실에 넣어봐봐. 어떻게 되니? 심하면 이 병이 깨져버립니다. 왜요?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치? 뭐 캔 같은 경우도 뭐 냉동실에 넣어서 얘가 얼었어. 그럼 캔이 어떻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음에서 물이 될 때는 원래는 자, 부피가 줄어드는 게 맞아. 입자 간의 거리는 자, 이렇게 좀 확대했지만 실제로는 요 사이의 거리는 얘가 더 길어요. 더 멀어. 그러니까 더 짧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져야 됐지만 실질적으로 물은 평면적으로 입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얼음이 되면 이렇게 사면체처럼 입체적인 배열을 가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게 뭐 또 사면체 나오겠지? 입체적으로 쌓이겠지? 단면을 단면을 이렇게 잘라버리잖아? 그러면은 육각형의 단면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육각수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다. 요거는 나중에 밀도할 때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알아도 그래서 물만큼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자, 이걸 가열 곡선, 자, 쭉 고체 상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일정의 녹는 점, 자, 그러면 다시 냉각시켰을 때, 53도씨에서 뭐야? 어는 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 어떻게 된다? 같은 물질에서는 똑같다. 왜? 같은 물질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변화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녹는 점과 어는 점 관계에서는 지금 그래프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에서 자, 온도가 올라간다. 아,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구나.
알지? 인력이 약해지는 거라. 그래서 인력이 끊어지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해. 왜? 입자 운동이 아니라 상태 변화에 열이 사용됐기 때문에. 알지? 그럼 내려갈 때로 반대로 이제 똑같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요. 아, 입자 운동이 줄어드니까 인력 커져. 그럼 온도가 일정히, 아, 이거 상태 변화가 일어났구나. 인력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딱딱딱 달라붙어. 자, 달라붙기 때문에 더 안정해지니까 계속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입자 운동이 아니라 상태 변화만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열을 방출하고, 그리고 완전히 상태 고체가 됐어.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입자 운동이 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인력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요 관계 정확하게 잡아둘수록. 알지? 자, 여기가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가지고서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우리 온도를 가지고서 이제 상태를 비교할 건데, 자, 온도가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있으면 어떤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래요. 그 물질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알겠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어떤 물질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지만은 끓는 점보다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그다음에 어떤 물질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대.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이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관계 반드시 알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 자,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자, 끓는 점이 주어질 겁니다. 40도씨, 100도씨, 150도씨예요. 자, 녹는 점이 주어질 거야. 마이너스 25도씨, 0도씨, 자, 얘는 50도씨라고 해보자. 자, C론. 자, 25도씨에서 자, A는 무슨 상태? 그러면 25도씨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요게 딱 들어가지. 그래서 A는 뭐다? 액체 상태가 됩니다. 자, B도 어떤 상태요? 25도씨가 요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온도가 있으니까 B도 무슨 상태? 액체 상태가 될 거야. 자, 그럼 C는 25도씨가 어디에 있니? 요게 놓여지지. 그래서 녹는 점보다 낮잖아. 그럼 얘는 무슨 상태? 그렇지. 고체 상태가 된단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요 A, B, C를 가열을 할 겁니다. 알죠? 그러면 먼저 끓는 순서. 가열했을 때 끓는 순서. 자, 뭐부터 끓을까요? 그치.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끓겠지. 온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40도씨에 먼저 도달하니까 A가 먼저 끓고, 자, 그 다음에 B가 끓고, 그 다음에 자, C가 끓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기체 상태에서 냉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액화되는 순서. 자, A, B, C가 모두 기체래요. 그럼 A, B, C가 모두 기체면 온도는 최소한 몇 도 이상이 돼야 돼? 150도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냉각시킬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60도씨라고 해보자. 그럼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자, 어느 온도부터 먼저 도달한다? 얘부터. 그러니까 C가 먼저 냉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온도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요 온도에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자, B가 이제 그 다음에 액화될 거야. 그러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면 요게 도달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A가 냉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요거 보면
가열했을 때 뭐부터 끓는다? A부터 끓는다. 그럼 A가 뭔데?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 그래서 끓는 점 BP가 낮은 것부터 먼저 끓는다.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는다. 그럼 얘는 냉각시켰잖아요. 자, 누구부터 냉각이 돼요?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C부터 냉각되지? 그래서 냉각은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액화된다. 알겠니? 자, 우리는 이 녹는 점, 끓는 점, 요 관계 가지고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에는요, 질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하고 아르곤 기체가 이제 들어가 있어.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하지만, 자, 얘네들 아주 적은 양이니까. 그래서 질소가 약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예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거의 이제 99%가 되잖아. 그치? 공기의 대부분 얘네들이야. 그래서 얘를 냉각을 시켜요. 그래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모두 다 액체 상태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가열을 해. 자, 가열해서 이제 가열했더니 끓어서 자, 기화되는 순서를 보니까 질소 기체가 먼저 기체로 빠져나와. 그 다음에 아르곤이 그 다음에 기체로 빠져나와. 그 다음 산소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와요. 알지? 그렇다면 자, 이게 주어졌어. 자, 그럼 우리는 뭘 물어볼 거냐? 냉각이 돼서 액체가 되잖아. 그럼 냉각 순서는 어떻게 될까? 질소, 아르곤, 산소 중에 질소, 산소, 아르곤 중에 누가 먼저 냉각이 될까? 자, 끓는 순서가 뭐부터 끓어요?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끓는 점을 비교하면은 질소, 아르곤, 산소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질소, 아르곤, 산소 요 순서 외울 때, 자, 온도가 있어. 뭐 마이너스 196도씨, 마이너스 186도씨, 마이너스 183도씨.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그냥 순서 외우면 되지. 그래서 질소, 아르곤, 산소, 지랄산. 그냥 이렇게 앞글자 따서 지랄산. 그치? 지랄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기화된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끓는 점을 알았잖아. 그럼 이제 기체 상태에서 공기는 기체니까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킬 거예요. 자, 누구부터, 어느 온도부터 먼저 도달한다? 얘 끓는 점부터 먼저 도달하겠지. 그치? 그래서 냉각되는 순서는, 자, 어떻게 돼?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으면 냉각은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먼저 액화된다. 그래서 냉각해가지고, 자, 냉각해서 액화되는 순서. 자, 액화되는 순서를 보면은 바로 뭐다? 산소, 그 다음에 자, 아르곤, 그리고 마지막에 질소가 액화됩니다.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왜 녹는 점, 끓는 점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뒤에 우리가 뒤에 혼합물에 분리할 때 이게 나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를 이제 이거 분별 중류. 근데 이제 액화시켰을 때 액화되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가지고 우리가 상태를 비교하고 상태 변화할 때 뭐가 먼저 끓을 거냐, 뭐가 먼저 액화될 거냐, 이것의 순서를 찾는 방법. 자, 이거 잘 기억해둬. 잘 기억해.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관계야. 자, 요거는 우리가 상온 또는 이제 상온 또는 뭐라고 불러? 실온이라고 한다. 왜 상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은 상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실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근데 아직도 상온, 실온. 자, 섞여서 나와. 그렇지. 자, 이거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몇 가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25도씨에서 고체되는 건요. 자, 25도씨에서 고체되는 거는
우리가 물질의 종류를 봤을 때 딱 크게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자, 요거 위에 지울게. 자, 얘네들 녹는 점이 25도씨보다 높단 말이지. 그래서 녹는 점이 25도씨 이상이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속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속은요. 25도씨에서 고체예요. 단 수은은 액체야. 예외적으로 수은은 액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철, 니켈, 뭐 아이언, 망가니즈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구리. 이런 것들은 그냥 25도씨에서 다 고체야. 금속. 금, 은, 동. 알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소금이 뭐냐? 염화 나트륨이잖아. 자, 이거 뭐야? 양이온, 음이온이지.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얘네들은 무조건 고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온 결합하는 물질.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체인 물질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I2,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게 해당 안 되는 물질들 중에서 자, 아이오딘, 탄소, 그래서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석영.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요 석영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암석,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제 고체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액체인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가자. 자, 녹는 점. 25도씨는 녹는 점보다 녹고 끓는 점보다 낮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선에 가게 되면 물, 에탄올, 그리고 자, 브로민. 그래서 BR2라고 그래. 브로민. 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석유라든가 벤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25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자, 기체는 산소, 수소기체, 질소기체, 뭐, 그 다음에 헬륨기체, 네온기체, 아르곤기체. 자, O3 하게 되면 뭐니, 이거? O3. O3. 자, 우리가 산소 하게 되면 O2라고 그래요. 산소기체. 그 O3는 무슨 기체야? 와, 아니. 이거 오존. 많이 들어봤잖아. 오존기체. 오존기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외워두고, 그 다음에 고체는 요 두 개는 무조건 수은 빼고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은이 또 들어가겠죠. 금속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거는 모두 다 뭐야? 고체야. 무조건 얘는 고체야. 그리고 자, 요거 I2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오딘이라고 그래. 아이오딘. 원래 이제 요오드였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아이오딘이라고 그래. 그리고 탄소에는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석영. 우리 암석을 이루는 기본 물질인 석영. 그래서 암석 같은 경우도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됐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 상태를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요거 진짜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영상의 온도는 괜찮아. 영상의 온도는 괜찮아. 근데 만약 이 온도가요 요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 얘 온도가 더 낮겠죠?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0, 뭐 70 몇 도씨만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90도씨에서 A는 무슨 상태야? 이제 이게 헷갈린다, 이게. 그치? 얘는 끓는 점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A는 기체야. 자, 그럼 B는 무슨 상태니? 마이너스 196도씨는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죠. 그러니까 숫자 보면 더 높은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는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더 낮은 거니까 얘는 액체가 되고요. 자, 그럼 C도 뭐가 돼요? 액체가 됩니다. 우리 이제 문제 나올 때 이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끓는 점에서 마이너스 줘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0도씨를 기준으로, 자, 여기에 플러스의 온도는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1로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자, 1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온도예요. 그럼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래요.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씨와 마이너스 30도씨는 자, 온도가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낮아? 얘가 더 낮아. 그래서 마이너스는 숫자가 큰 것이 더 낮은 온도야. 근데 영상은 어떻게 돼요? 영상의 온도는 숫자가 큰 것이 더 높은 온도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니? 이런 거면 좀 신경 쓰자. 이런 거 신경 쓰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서 이제 온도와 관련된 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자, 확인했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계산이 들어가고요. 자, 요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막 응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때문에, 자, 이제 온도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 뭐, 어는 점이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면, 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밀도가 있다. 밀도. 그래서, 자, 밀도도 물질이 가지는 특성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density라고 해요. 자, 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화학에서는, 물리에서는 rho라고 표현해요. 알겠지? rho. 이거 rho라고 읽어, rho. rho라고 읽어, rho. 그래서 밀도의 표현 방식은 D나 rho. 맞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화학에서 보통 이제 D로 표현하고, 물리에서는 rho라고 표현해. 자, 밀도란 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당 그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이 밀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피나 단순하게 질량은 물질의 특성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근데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으로 묶어버리니까 이 값은 물질의 특성값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최소 입자, 자, 입자들이 있을 거야. 원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원자들이 연결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양이온, 음이온, 이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쵸? 그 다음에 그 원자로만 이루어졌을 때 이제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금속이란 물질이고요. 맞지? 자, 바로 이제 이거야. 그럼 입자들끼리 서로 간에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해. 근데 인력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세 군데서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아까 이제 얼음처럼, 얼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입체적으로 이제 인력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마다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고요. 자,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고, 입자들의 배열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마다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부피를 차지하더라도 그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입자의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입자의 질량도 어떻게 돼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지만 입자의 한 개 입자의 질량도 다르고,
입자 간의 인력도 다르고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니까 같은 부피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물하고 에탄올이 있어.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라는 입자가 있을 거고 에탄올이라는 입자가 있을 거야. 그 물과 에탄올의 그 한계 질량도 서로 다르고 한계 질량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요 한계 질량을 계산하는 건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울 거야.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고. 자, 그다음에 서로 인력의 크기도 다르니까 입자 간의 거리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배열도 다르잖아요. 평면 배열할 건지 평면도 두 군데서 서로 잡아당길 건지 세 군데서 잡아당길 건지 그치? 자, 그러한 배열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물과 에탄올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그 부피를 차지하는 질량의 크기가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자,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값이 아니야. 부피하고 질량은 물질의 특성값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1리터의 물과 1리터 에탄올 같은 부피잖아. 그치? 하지만 1리터의 물과 1리터의 에탄올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 입자 간의 인력이 서로 다르고요. 자, 에탄올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고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배열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또 한계 질량도 다르니까 1리터를 차지하는 물 입자들의 전체 질량, 1리터를 차지하는 에탄올 전체 질량, 이 질량이 서로 고유한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1리터분의 질량, 이 밀도값이 물질마다 고유해지는 거야. 왜 밀도가 물질의 특성값이 되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 입자 간의 인력이란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제 계속 연결돼서 그래. 연결돼서.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밀도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하잖아. density. 부피는 영어로 뭐야? 볼륨, V. 질량은. 이게 질량이 두 가지가 기호가 있어. 매스라고 해서 스몰 m을 쓰기로 하고 그래서 F는 뭐 mg, 9.8m. 중력의 무게 이런 거 나오잖아. 자,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스몰 w, 웨이트의 약자로 그냥 v분의 m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질량의 단위가 여러 개 있겠죠. 자,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면은 부피의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돼? 리터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질량의 단위를 g으로 쓰게 되면요. 리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1리터당 차지하는 얘는 킬로그램이고 g이잖아. 킬로그램이 g보다 몇 배가 커? 1000배가 더 커. 1000배가. 그러니까 얘는 보통 고체나 액체의 밀도를 측정할 때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할 때는 고체나 액체의 밀도를 쓸 때 많이 쓰고 자, 얘는 g이니까 어떻게 1리터에 차지하는 질량이 굉장히 작지.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가 리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램 퍼 뭐 세제곱 센치, 그램 퍼 밀리리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문제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이 고유한 값이지 부피가 고유한 값은 아니야. 부피가 특성값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질량이 특성값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밀도를 측정하려면 부피도 측정해야 돼. 질량도 측정해야 돼. 그치? 그래서 부피는 자,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고요. 고체나 액체는 눈에 보이니까 얘는 자신의 크기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고체나 액체 부피는 그 고체, 액체 물질 자체 크기를 측정하면 돼. 하지만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기체 한 개의 부피 측정할 수 있어? 한 개의 질량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기체는 바로 공간의 부피를 측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체 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의 부피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기체야. 자,
자, 우리 교실에 이 공간이야. 그 우리가 차지하는 부피는 뭐가 돼? 이 교실의 부피. 알지? 근데 우리 이대로 해가지고 뭐 고향 이제 체육관 갔어. 실내 체육관 갔어. 그럼 우리의 부피는 뭐야? 그 실내 체육관의 공간의 부피가 우리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바로 공간의 부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가 바로 기체 부피가 된다. 그 용기의 부피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단위는 부피니까, 자, 어떻게 돼요? 길이의 3승이 됩니다. 알겠니? 길이의 3승. 그래서 1세제곱cm, 자, 1m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것을 이제 리터라는 단위를 쓸 수 있고요.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하나만 표시할까? 1ml는 1세제곱cm야. 요거 하나만 좀 표시해 놓고. 맞지? 그리고 1리터는 1000ml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1000세제곱cm가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눈금 실린더 피폐,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한다.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자, 고체는 특정한 모양으로 변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고체 부피는 그냥 우리 이제 줄이라든가 자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면 돼요. 그럼 기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할 거야? 용기의 부피? 용기의 부피로 기체 부피를 측정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피고, 그 다음에 질량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게,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알겠지? 자, 질량은 무게가 아니야. 하지만 질량이 크면 무게는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이게 질량이 크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게가 뭐다? 질량 곱하기 9.8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9.8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도 어떻게 돼? 질량,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차지하고 있는 질량에 따라 같은 물질의 무게도 다르거든. 그래서 무게도 물질 특성값이 되는 게 아니야. 알지? 그래서 무게는, 자, 아니고 질량은, 자, 장소에 관계없이. 하지만 무게는 어떻게 된다? 장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9.8은 지구의 평균값이에요. 달에서는 6분의 1배야. 그 똑같은 지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니? 고도가 높아지면 무게는 줄어든다. 왜?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거든.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되고, 그래서 1kg은 자, 1000g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 나오잖아. 얘를 밀리라고 그래.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기가, 자, 여기 얘를 우리가 킬로라고 그래. 킬로는 10의 3승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kg, 그럼 킬로 자리에 10의 3승 넣어주면 돼. 자, 1ml, 그럼 M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면 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서 전자저울, 자, 그리고 윗접시 저울. 알겠니? 자, 용수철 저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은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질량만을 측정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요 관계 성립이 되고, 그러면 자, 이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값은 아니지만 그 부피에 어떤 부피가 있을 때 그 부피에 차지하는 물질의 질량, 물질마다 어떻게 돼?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밀도값은 물질마다 고유하다. 자, 고유한 이유는 여기다 설명해줬지. 자, 확실하게 다시 잘 정리해놓고. 자, 이게 바로 이제 밀도야, 밀도.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했지. 그러면 이 부피가, 물론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어떤 같은 양의 질량이 들어가 있다면 얘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의 변화를 얘기할 때, 자, 일단은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변할까? 아, 부피가 변하네. 그래서 우리가 밀도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같은 물질에서 밀도의 변화는 바로 부피의 변화입니다. 알지? 그래서 같은 상태에서도 부피가 변할 수 있고요. 자, 두 가지예요. 상태가 변하지 않았을 때도 부피가 변할 수가 있고, 상태가 변할 때도 부피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밀도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의 변화만 본다? 부피의 변화만 확인할 겁니다. 자, 부피의 변화만 확인할 거야. 그래서 상태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상태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입자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 간의 인력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 부피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올라가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자,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요. 그럼 질량은 일정하니까 부피가 커지잖아.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 밀도가 더 작고 액체보다는 기체 밀도가 더 작은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 식초 만드는 거. 그래서 액체 상태 아세트산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 고체의 아세트산을 넣어줄 거예요. 고체 아세트산. 자, 여기에 액체 아세트산이 있고, 자, 고체 아세트산을 넣어줄 거야. 근데 밀도는 고체하고 액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자, 고체가 더 커. 그치? 고체가 더 커. 그러면 고체가 더 크다는 얘기는 자, 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고체하고 액체? 고체가 더 커요. 맞니?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거는 단순히 질량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지? 자, 질량이 아니라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질량이 고체가 더 크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당 질량은요, 고체가 더 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게는 질량 곱하기 지구에서는 9.8이야.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크니까 뭐가 더 커? 무게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게가 고체가 액체보다 더 크다는 거야. 즉, 무게가 크다? 먹다? 무겁다. 알지? 자, 무거우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 아세트산을 액체 아세트산에다가 넣었을 때 이 고체가 같은 부피당 질량,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내려가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고체의 아세트산이 가라앉는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있잖아. 우리 여기서 이제 요 개념적인 거 하나 좀 정리합시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다? 무겁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 알겠지? 무겁다. 같은 부피당 질량이 크다. 물론 같은 질량일 땐 부피가 작겠지. 그치? 입자 간의 거리가 작아지니까 같은 질량일 땐 부피가 작겠지. 알겠지? 하지만 같은 부피일 땐 어떻게 돼요? 질량이 큰 거예요. 밀도가 큰 거.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고. 그래서 무거운 것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야. 알겠니? 아래쪽으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가지고서 비교했을 때 밀도 차가 난다는 건 가볍다 무겁다가 차이가 나는구나. 그 밀도가 같다면 어떻게 돼요? 무겁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지. 단 물은 얼음이 되면 입체적인 배열을 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발생하고, 그 빈 공간 때문에 어떻게 돼? 얼음으로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밀도만큼은 얼음보다 물이 더 큽니다. 고체가 더 작아요. 그리고 자 수증기가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지. 반대로. 뭐야? 물하고 얼음이 들어가야 우리가 밀도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가 있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예외는 물이다. 요거 꼭 기억할 거. 왜? 그냥 액체인데 고체가 떠 있어. 액체인데 고체가 떠 있어. 그 얘는 뭐야? 물하고 얼음이야. 알겠지? 고체가 액체 위에 떠 있어. 같은 물질인데 떠 있어. 그 얘는 그냥 물하고 얼음인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밀도가 크다 작다 할 때는 크다 작다 가볍다 무겁다의 의미가 돼. 그래서 밀도가 크면 무겁고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다가 고체 A하고 B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자, B가 이렇게 되고요. A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을 기준으로 B는 가라앉았죠. A는 가라앉지 못하고 떠 있죠. 왜? 밀도가 B, 물 A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도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는 밀도가 차이가 난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자, 기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순으로 커지지만 물만큼은 고체가 액체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한다?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알겠니? 얼음이 물 위에 뜬다. 그래서 물은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얼어요. 왜? 얼음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얼음이 딱 되는 순간 걔는 물 표면에 생기는 거야. 물 표면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관계가 있어. 자,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한다면 이제 같은 상태에서 자, 누구의 영향을 받냐?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생기고 액체 상태에서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생기고 기체일 때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생길 거야. 그래서 온도, 자 항상 기억해요. 온도는 입자운동, 그래서 입자운동과 관련이 됐고 인력과 관련이 돼 있고 거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부피의 변화와 관련이 돼 있다. 알겠지? 바로 이제 요거고. 자, 압력은 정의가 뭐니?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면을 누르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압력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압력이 크면 힘이 큰 거야. 그래서 압력을 얘기할 때는 압력이 크면 그 면적에 작용 힘이 크고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리가 변하고요. 그래서 부피가 달라집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 순서를 가보자. 고체와 액체는 온도를 올릴 거야. 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자, 인력이 약해지지.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때는 고체, 액체는 입자 간의 인력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 아주 크게 약해지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증가해요.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약간 감소해요. 알겠지? 약간 감소해. 자, 그런데 문제는 기체란 말이야. 왜? 자, 기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주면은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기체는 고체와 액체 다르게 기체는 어떻게 돼? 모든 방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요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알겠죠? 근데 그 부피가 어떻게 증가해요? 크게 증가합니다. 크게.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크게 감소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밀도는 작아져. 부피가 커지니까. 자, 온도를 올리면 밀도는 작아져. 부피는 커지니까. 근데 고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 변화가 훨씬 더 커. 부피가 더 많이 커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기체에서는 크게 감소해. 근데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변화시켜도 밀도의 변화량은 굉장히 적어. 변하긴 변하는데 굉장히 적어. 알겠지?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온도에 대한 걸 알아봤다면 이제 압력이야. 압력은 그 면을 누른 힘이에요. 그럼 고체는, 액체는, 자, 고체는 규칙적인 배를 가지고 있고 액체는 약간 불규칙하잖아. 근데 입자 간의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 자, 그러니까 눌렀을 때 그 힘을 받으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근데 고체나 액체는 자, 그 입자 간의 거리가 워낙 가깝거든. 입자 간의 거리가 워낙 가깝단 말이야. 봐봐. 안 변하잖아, 부피. 안 변하잖아. 부피 안 변해. 부피 변해? 안 변해요. 고체는. 안 변해요.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봐봐. 주사기에다가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끝을 막고 눌러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은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부피는 아주 매우 조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조금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돼? 유의미하진 않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하자.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그래서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매우 작아서 우리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압축팩이라는 표현 들어봤지? 압축팩. 그치? 비닐에다가 이제, 그랬잖아. 그 우리 이불이나 옷 같은 거 비닐 안에 넣고 압축 거기에 주머니에다가 청소기로 쭉 빨아내면은 압축이 되면서 어떻게 되니? 부피가 줄어들지? 그래서 어떤 부피가 줄어든다는 건 압축된다는 얘기. 압축. 자, 압축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 뭐라 불러? 안 되니까. 불압축성? 아니야. 불자 쓰는 거 아니야. 불은 100%야.
매우 적은 거지 아닌 건 아니잖아. 부피 변화 있긴 해.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때 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아닐 비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라 불러요? 비압축성이라 불러. 비압축성.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못 받는다. 왜? 입자 간의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얘네들 줄어들래야 줄어드는 폭이 너무 적은 거야. 압력을 받아도 줄어도. 그래서 고체 같은 거 힘을 누르면 어떻게 돼? 소금 같은 경우 부피가 줄어들기 전에 어떻게 돼? 그 힘에 의해서 부서진단 말이야. 부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피의 변화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압축성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기체는요 다르죠. 입자 간의 거리가 멀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가한 힘이 커지니까 자, 그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가 크게 감소해요. 그래서 밀도는 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체는 뭐가 돼요?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화가 크게 생기지. 그래서 압축성이라고 해요. 압축성.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크게 증가해요. 샤들의 법칙.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크게 감소합니다. 뭐야? 보일의 법칙. 그래서 압력이 2배 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지. 알지?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 절대 온도가 2배 되면 기체 부피가 2배 돼. 그래서 뒤에 열할 때 다시 절대 온도 설명할 건데 이게 아마 중1 때 잠깐 배우긴 했지만 자, 다시 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기체의 부피라든가 그래서 기체 부피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그래서 기체 부피를 표시할 때 자 또는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 그래서 밀도 또 마찬가지야. 기체 부피를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요?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얘를 우리가 실온, 실압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25도씨 1기압. 1기압이란 압력은 어떤 크기 압력이니? 1기압의 크기는. 자, 나는 1기압이란 압력을 느껴보고 싶어. 알지? 느껴보고 싶어. 그럼 그냥 우리 제일 가까운 바다가 서해 바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뭐 버스 타고서 이제 인천공항 가. 그래서 인천공항 가서 이제 왕산 해수욕장이나 거기 가.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 수심 10m 지점에 딱 들어가지. 그럼 수심 10m 지점으로 잠수했을 때 자, 물이 나를 누르는 압력 느낌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1기압이에요. 수심이 10m가 깊어질수록 압력은 1기압이 증가해요. 그럼 수심 10m 지점에서 받는 압력의 크기는 총 몇 기압일까요? 2기압이에요. 그럼 1기압이라는 압력은 기준이 어디냐? 자, 바닷가에 들어갔어. 그래서 자, 뭐 을왕리 해수욕장 갔어. 낮에. 그래서 바닷가에 들어가. 허리 정도에 딱 찼어. 허리 정도에 바닷물이 찼네. 자, 그러면은 야, 이 공기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인 거야. 1기압의 기준은 해수면 기준으로. 그래서 해수면의 공기가 쭉 올렸을 때 대기권까지 공기가 막 눌러. 우린 그걸 1기압이라고 그래. 1기압.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밀도뿐만 아니라 부피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되고 우리가 보통 실온, 실압은 25도씨 1기압이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밀도가 변하잖아. 그치? 밀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순물질 같은 경우는 상태나 온도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밀도를 자 여기 이제 다 지워도 되니? 어이 배고파.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진짜로. 오늘 진짜 먹은 거는 물하고 커피밖에 없어.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니 희한해. 나는 그 옛날부터 습관이 수업할 때는 배부르면은 수업을 못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뭐 재종반 같은데 뭐 수업할 때 재종반 수업하면 이제 그 주말에 단가를 하거든. 그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단가를 해. 주중에는 이제 저녁에 재종반 수업하고. 그럼 이제 재종반이 그 재수 종합반이야.
재수 종합반, 재수생들. 대형 문제. 그럼 이제 주말에 단과 수업 하거든. 몇 시부터 한 줄 알아? 아침 8시 반. 뭔 놈 단과 수업을. 그래서 저녁에 한 6시에 끝나. 그럼 계속 굶는 거야. 진짜 굶어 나는. 계속 중간에 그래서 커피를 먹어. 자, 당 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먹는 커피는 믹스 커피. 그래서 이게 옛날 대학 때부터의 습관이라, 대학 때는 하루에 있잖아. 대학 자판기 커피 되게 싸잖아. 커피 100원이야. 100원. 그럼 하루에 막 몇 잔씩 먹는 거야. 그걸로 막. 그래서 커피로 이제 버티는 거지. 커피에 있는 그 설탕, 그 과당하고 포도당이 연결된 설탕. 이거를,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정제당 해가지고 이제 그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업을 하면서 ATP라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고1 때 배울 내용이고. 자, 그럼 우리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야. 아, 근데 이제 배고프네. 가끔 허기가 확 올 때가 있어. 근데 아직 괜찮아. 근데 당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온몸이 떨려. 그 빨리 이건 뭐라 먹어. 설탕이든 사탕이든 뭐든 먹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밀도의 변화를 얘기할 때 이거야. 순물질 같은 경우는 상태의 변화와 그리고 온도와 압력의 변화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상태의 변화와 온도 압력의 변화로 뭐가 변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가 돼요. 부피의 변화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순물질 같은 경우는 자, 상태 변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 기체로 할 때 당연히 부피가 크게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지. X축이 온도고 Y축이 밀도야. 0도씨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밀도가 있어요. 자, 요렇게 갈 거야. 0도씨가 녹는 점, 어는 점입니다. 그럼 누구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물. 자, H2O라고 하자. 왜냐면 고체가 얼음이고 액체가 물이고 기체가 수증기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니? 얼음의 밀도가 돼. 맞니? 그래서 0도씨 얼음의 밀도야. 자, 온도가 내려가니까 밀도 커지네? 왜 커져? 이거 한번 물어볼게.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영하, 뭐 5도씨, 영하 10도씨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영하로 떨어졌어. 밀도가 커지네. 왜? Why? 왜 부피가 감소하냐고요. 당연히 이제 부피 감소하죠. 왜? 온도 내려가잖아. 온도 내려가면 뭐야? 입자 운동이 줄어드니까 입자 간 인력이 커져. 입자 간 인력이 커져. 얘네들은 입체적으로 해서 빈 공간 생기는데, 자, 물을 이루는, 얼음을 이루는 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물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 커져. 알겠어? 자, 그럼 여기가 뭐야? 0도씨 물입니다. 그래서 얼음, 물, 밀도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알지? 그럼 0도씨 물이야. 온도 올릴 거예요. 그럼 온도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작아지겠지? 맞아? 아니지. 커져야지. 이거 자꾸 낚이지 마. 온도 올라가면 무조건 입자 운동이 뭐야? 활발.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인력은 무조건 감소.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져. 그럼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런데 어이씨 뭐야 이거.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증가하는 오히려 몇 도씨까지? 4도씨까지.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높아요. 최대가 됩니다. 맞지?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꾸 고민해야 돼. 자, 내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서 끄집어내서 자꾸 이거를 왜 그럴까 연결시켜야 돼. 자,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 평가 과정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너희 주관식도 없잖아. 서술형 없잖아. 거의 객관식이잖아. 그치? 고등학교는 주관식이 있고 서술형이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3부터 너 1년 선배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교 학점제야. 근데 말이 고교 학점제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변하는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선택해서 듣는 거야. 그럼 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되려면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가 돼야 돼. 근데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약간 완화가 됐지만 상대평가로 바뀌었단 말이지. 고1 때는 괜찮아요. 왜? 공통 과목이니까. 근데 고2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이런 거지. 아, 나는 이제 요 과목을 들을 거야. 듣고 싶어. 요 과목 했어. 근데 애들은 다른 과목 선택해. 그럼 절대평가하면 그 한 반의 인원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50명 상관없습니다. 왜? 평균 90점 넘으면 A를 받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제 상대평가거든. 그러면 1등급이 10%야. 요 과목은 한 반의 인원이 다 50명이네? 아이고, 5등 해야 1등급이 되는구나. 그치? 근데 이 과목은 한 반의 인원이 수강 신청한 애들이 100명이네? 그럼 10등 하면 1등급이야. 그 5등까지 5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 편해? 유리해?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해? 1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이 안 인원 20명이네? 그 애들이 이제, 뭐야, 1등급 받기 힘들어. 그 이 20명이면 어떻게 돼? 2명 1등급 아니야. 근데 저기서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이 저가 들어가 있네? 그럼 전교 1, 2등 저기 있으면 나는 뭐야? 3등, 4등, 자리야 3등 아니야? 1등 못 받거든. 그럼 이제 빠지는 거지. 이 과목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야. 근데 이 과목이 예를 들어서 물리야, 물리. 근데 내가 쓸 과목이 예를 들어서 막 기공이야, 전자공이야. 그럼 전자공, 기공 반드시 물리를 선택해야 돼. 내신으로. 필수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지.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로 하지만 그거는 이미 무의미해졌다. 상대평가로 가면서. 고교 학점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절대평가가 돼야 돼. 알겠지? 어쨌든 자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얘기 왜 나왔지? 고교 학점제가? 왜 나왔더라? 뭐 하다가? 아니 사도시 무대 밀도가 최대인 것과 고교 학점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어쨌든 그래 뭐 그렇다죠. 이거는 있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연결시키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 서술형 얘기 나왔지. 그래서 고교 학점제 평가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객관식을 줄이고 주관식, 특히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평가 기준이 논술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논술이 뭐냐? 이런 거지. 자, 여기 A 이거예요. A, B, C, D.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자, 부피, 밀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서술하세요. 자, C에서 D로 가는 동안 밀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저렇게 밀도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게 바로 논술형 문제. 설명해야 돼. 자, 그럼 C에서 D. 내가 하는 거지.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체적인 배열을 가지면서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그럼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될 거야.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되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긴 빈 공간인데 여긴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럼 빈 공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채운다. 자,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채우는 거야. 채우니까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줄어들어 몇 도씨까지? 4도씨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럼 4도씨 되면 다 채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에 의해서 이제 부피가, 길이가 멀어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순물질에서는 밀도의 변화는 상태 변화와 온도와 압력의 변화. 알지? 바로 이렇게.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압력 P, V,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 맞니? 보이레 법칙. 그래서 순물질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지우려고. 자. 아우야! 놀래라. 혼합물입니다. 자,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순물질이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그 고유한 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혼합물의 밀도는 측정할 수 있어. 왜? 부피 측정하고 질량 측정하면 그게 밀도거든. 그래서 혼합물은 밀도는 자 얘는 물질의 특성이 되진 않지만 자 밀도라는 고유한 값을 갖진 않지만 자 혼합물도 밀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이 순물질끼리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변한다.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혼합물은 이거예요. 농도가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농도가 변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섞여 있는 비율이 자 섞여 있는 비율이라는 것은 농도입니다. 농도. 그래서 농도가 변하면 그 농도에 따라서 질량의 변화가 생겨요. 물론 부피도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질량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면요. 자, 밀도가 변하는 거야. 밀도가 변하는 거야. 자, 물이야, 물. 자, 나무 도막을 넣었더니 A가 이렇게 됐어요. 그 우리는 밀도를 바로 비교할 수 있죠. A하고 물 어떻게 돼요? A가 더 커요. 알지? 근데 여기에다가 자 소금을 넣을 거야.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녹였어요. 그럼 이제 뭐가 돼버려? 이 물은 그렇지 소금물이 되는 거야. 자 소금물이 되니까 A가 이렇게 뜨다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자 소금물이 되니까 야 이거 가라앉은 A가 올라갔어. 그럼 뭐야? A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무거워진 거야. 그치? 물이 무거워진 거지. 왜? 소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밀도는 소금물이 누구보다 크다? A보다 크고요. 자 마지막에 물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쉬울 거야. 자, 소금을 보자. 소금을. 그럼 소금의 밀도는 A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소금의 밀도는 A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응? 만약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물도 A보다 작고 소금도 A보다 작아. 그러면 A보다 작은 것끼리 섞였어. 그럼 섞여있는 소금물이 A보다 클까?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금물이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밀도는 소금이 A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 소금물의 밀도가 어느 순간 A보다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 자 소금을 넣으면서 이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돼? 올라간단 말이야.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커지다가 이제 그러면 A는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면 이제 딱 멈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소금물이 더 커지면 이제 A가 소금을 위로 뜬다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요 개념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야. 자, 물에다가 달걀, 계란이라고 하면 안 돼. 달걀. 계란은 뭐다? 한자어고 일본어야. 달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달걀이야. 자, 물에다가 달걀을 넣으면은 밀도가 달걀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다 소금을 계속 녹여요. 그 물이 뭘로 바뀌어? 소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럼 어느 순간에 밀도가 어떻게 돼요? 소금물이 달걀보다 커지게 되면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달걀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소금하고 달걀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자, 소금이 밀도가 달걀보다 커야 된다. 알겠지? 요거 같이 잘 적어도.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밀도를 이용해서
자, 밀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주교하는데, 자, 밀도는 아까 얘기했잖아. 밀도가 크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그러니까 밀도가 커서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밀도가 작아서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 그 우리 도시가스 쓰잖아. 자, 도시가스가 이제 CH4라고 해서 메테인, 천연가스거든? 자, 가스 탐지기가 어디 있니? 바닥에 있니? 천정에 있니? 천정에 있어요. 왜? 도시가스는 위로 올라가요. 가스가 누출이 되면. 공기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근데 프로판, 부탄, 이 가스, 이제 지금 도시가스가 시골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도시가스 시설이 없는 곳은 프로판을 쓴단 말이야.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기서 이제, 프로판 가지고서 이제 난방을 하고 음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가스벨, 가스 탐지기는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아래에 있단 말이야. 왜? 얘네들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알지? 자, 가벼우면은 어떻게 돼? 가벼운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시가스는 창문만 열어도 날아가. 근데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거 무겁지? 무거운 거는 느려.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얘는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성은 누가 더 큰 거야? 부탄, 프로판. 얘네들이 더 위험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이제 방문을 다 잠그고, 프로판 가스통을 가져와서 틀어놓고 잔 거야. 그럼 이제 자면서 이제 가스 질식하면서 이제 죽으려고. 근데 눈 딱 뜬 거지. 살았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생각한 거지. 나는 죽지 말아야 될 운명이구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 근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도 창문이 이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구축, 옛날 집은 이런 식으로 창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었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살아야지 하고서 이제 그런 마음 먹고서 담배를 딱 꺼낸 다음에 불을 딱 붙였는데 뻥 하고 터졌어. 왜?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았잖아. 가라앉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프로판은 날아가겠죠. 바닥에 갈아있는 프로판은 날아가지 않았지. 거기다 속는 라이터 불 켰어. 폭발하는 거지. 기체는 얼마나 불이 잘 붙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신문 기사에 나왔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 그 후속 기사는 없었어. 자, 그렇다는 얘기만 난 봤어. 이건 실화야, 실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밀도가 가벼우면, 작으면 가벼우니까 날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무거우면 내려가요. 그래서 풍선은 날아가요. 가볍기 때문에. 헬륨. 이산화탄소는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야. 별거 없어. 자, 잠수함이 가라앉아요. 물탱크에 바닷물을 채워서 밀도를 크게 합니다. 자, 물탱크에 있는 물을 빼내면요.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 그래서 잠수함이 가라앉거나 위로 자 부양하는 거. 그래서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몸에 납덩어리를 차고 들어가. 왜? 사람의 밀도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 바닷물에 빠졌을 때도 움직이는 이 힘에 의해서 가라앉아. 물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뒤로 이렇게 딱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 몸의 밀도는,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뜬단 말이야. 뜬단 말이야. 아니, 그냥 일반 물에서도 그냥 뒤로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해봐서 알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납덩어리 차고 들어가는 거지. 자, 파도 타기 할 때 물에 뜨기 위해서 밀도가 작은, 자, 서프보드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밀도에 대한 거는요, 가볍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 대한 개념, 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해도가 나오는데, 이제 자,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인 용어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 자, 녹는 물질이 있어. 그리고 녹이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녹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섞이는 거야. 섞여서 혼합이 돼서 용액이라는 균일한 혼합물이 됩니다. 알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과 고르게 섞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용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융해와 용해는 구분하자. 융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녹는다고 하잖아. 자,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하고 섞여. 이것도 녹는 거야. 그치? 이것도 녹는 거야. 그랬을 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멜트라고 그래. 멜트. 알지? 그래서 녹는 점이 뭐야?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녹는 물질,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용질이라고 그래. 용질. 자,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매라고 그래. 용매. 그래서 용액이 되죠. 그래서 이 용액이 되는 과정,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이는 과정을, 자,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디졸브라고 그래. 디졸브.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멜트도 녹이다. 용해도 녹이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개념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 단어를 가끔씩 써주는 이유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호흡할 때 했잖아. 그치? 원래 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호흡기 할 때는 뭐야? 기체 교환,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조직세포와 폐포에서. 그래서 이거는 브리띵이라고. 그치? 내가 표현해 줬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 때 이게 똑같이 녹는다, 녹는다라는 의미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왜냐면 이건 순물질이거든. 그래서 이 멜팅은 순물질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용해는요,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물질이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질이라는 순물질, 용매라는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서, 자, 용액이라는 균일한 혼합물이 되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역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 고르게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용질, 녹는 물질이 녹지 않고 빠져나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석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출. 알겠지? 근데 보통 석출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고체일 때를 많이 석출이라고 표현해. 고체. 그리고 또는 액체. 그래서 자, 기체 같은 경우 석출이라는 표현 안 써요. 기체는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탈이라는 표현 써요. 이탈. 그래서 용액에 녹아있는 기체가 자,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이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그때는 석출이라는 표현을 안 해. 석출은 가라앉는 걸 뜻해.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거야.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고체, 그리고 액체까지도 우리가 석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녹는 물질, 녹이는 물질, 용질, 용매. 이제 영어로 쓰면 얘를 이제 우리가 솔루트라고 하고 얘를 솔벤트라고 그래. 솔벤트. 용액은 영어로 이제 솔루션이라고 해요. 솔루션.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용해예요, 용해. 그러면 녹는다는 원리는 뭘까? 녹는다는 거. 자, 용질이 들어갔습니다. 덩어리를 띄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 고체를 넣었어요. 포도당을. 그럼 여기에는 포도당을 구성하는 포도당 입자들이 막 모여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모여 있을 거야. 그래서 물에다가 넣었어. 이 포도당 입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여기가 물이 이제 있겠죠. 그 얘네들이 어떻게 돼? 물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니? 그게 녹는 거야. 녹는 거는 용질이 용매 사이로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거야. 고르게 섞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야? 균이라는 표현을 썼어. 우리가 용액하게 되는 균이라는 표현을 써. 균의 혼합물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냥 떨어져 나오진 않죠. 왜?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 뭐가 있어? 인력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 간에 인력이 있을 거예요. 그 얘가 떨어져 나가면 이 인력 어떻게 돼? 끊어야 됩니다. 맞니? 그럼 누가 끊어? 그렇지. 물이 얘네들을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 입자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잡아당기는 요 힘의 크기가 포도당 사이 간에 잡아당기는 요 힘, 인력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같아도 떨어져 나가. 같아도, 이거는 지난 시간에 끓는 점을 때 잠깐 설명했지. 자, 외부 압력, 누른 압력하고 그 안에 만들어진 수증기 압력이 같으면 그때 끓는다고. 왜? 힘이 같으면 어떤 것이 자발적인 거야? 지저분해지는, 무질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는 건 입자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했잖아. 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방이 어떻게 돼? 지저분해진다고. 그치?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방은 지저분해져. 먼지 끼고 막, 그치? 그게 바로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야. 그래서 녹는다는 원리는 물은 용매고 포도당이 용질이야.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인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있고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이 있어. 그러면 녹으려면 용매, 용질 간 인력이 크거나 그래야지 용질이 떨어지겠죠?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 녹아 들어갑니다. 알지?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을 물에 넣었는데 얘가 녹지 않아. 뭐 기름을 넣었어요. 그 물은 기름을 못 녹여요. 왜? 물과 기름 간의 인력과 기름과 기름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그 인력이 누가 더 커? 기름 간 인력이 더 큰 거야. 아니 지네끼리 강하게 잡아당기는데 밖에서 당겨봤자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녹아 들어가? 그치? 자, 우리 1학기 때 뭐 배웠니? 뭐야 이거? 흰색 앙금, 그치? 물에 안 녹아요. 왜 안 녹아요? 물과 AgCl 간의 인력하고 AgCl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그 인력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앙금이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녹는다는 것은 용질이 떨어져서 용매와 고르게 섞여야 돼. 그 용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용질 간의 인력보다는 용매가 잡아당기는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대부분 같은 것보다는 대부분 커. 큰 경우야. 큰 경우 대부분이야. 알겠지?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인력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는다는 원리가 요거고요. 그러니까 왜 용해도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냐? 물질마다, 그때 용매가 물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 물과 설탕이 있을 거고요. 그 물과 소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설탕과 설탕 간의 인력이 있을 거고요. 소금하고 소금 간의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 어쨌든 간에 자, 물이 설탕을 당기는 힘. 그치? 근데 문제는 설탕과 설탕 간 인력과 소금과 소금 간 인력을 다르잖아. 그치? 다르잖아. 자, 다르고,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도 서로 다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요 관계가 성립되면서 높지만, 물질마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g의 물에 녹는 설탕의 질량값과, 그 물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야. 고유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100g의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 그게 용해도거든. 그 용해도도 물질마다 어떻게 된다? 고유하다는 거야. 자꾸 내가 인력의 크기를 계속 얘기하지. 왜? 이걸 우리 모든 걸 다 웬만한 것들 설명할 수 있거든. 이것도 힘의 관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값, 최대 질량값인 용해도도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 그래서 용해도도 뭐가 돼? 물질의 특성값이 된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밀도가 물질의 특성값 되는 것도 우리가 인력으로 설명했죠?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그 입자들의 구성이 다르고요. 입자들의 개수가 다르고요. 입자 한 개당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피라 하더라도 질량, 무게가 차이가 난다. 그치? 고유하다는 거. 용해도도 마찬가지야. 인력이야. 인력 때문에 그래. 그래서 녹는다는 원리를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야지 우리의 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이 쉽게 이해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런 관계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두 힘의 차에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녹을 거야. 알겠니?
많이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보다는 적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치? 이게 바로 이제 물질마다 갖는 용해도 차이가 되는 거야. 이제 바로 이런 거다. 자, 됐지? 그래서 용해라는 원리를 먼저 좀 확인 좀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용해도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갈 거야. 됐지?